안녕하세요. 아래한글로 책 만드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아래한글 2024년 9월 21일 시행된 ITQ 시험 C형 문제를 상세 설명과 함께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험을 시작하게 되면 수험자 등록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 있습니다. 그 안내하시는 분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기 후원 번호 8자리를 정확하게 넣고 이름을 정확하게 쓰고 그리고 시험 과목을 정확하게 선택한 뒤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시험이 시작되게 되겠죠. 자, 먼저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연 뒤에는 제일 먼저 저장부터 해주세요. 저장부터 하시고 문서에 ITQ 폴더 안에 후원번호 8자리, 8자리와 함께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홍길, 동서, 남으로 할까요?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후원번호, 자기 이름이 ITQ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저장한 뒤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 답안 전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파일이 정확하게 저장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진행하시면서 수시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F7번을 눌러서 용지 설정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11, 위쪽 아래 머리 꼬리말은 10입니다. 자, 여기 10, 10, 11, 11, 10, G 이렇게 용지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를 먼저 구분해 놓는 게 좋아요. 1페이지에 1번 문제, 콤마, 하나, 둘, 셋, 네 줄 정도 띄우세요. 적당하더라고요. 2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Shift, Alt, Enter를 눌러서 구역 나누기로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번, 하나, 둘, 셋, 넷. 4번, 하나, 둘, 셋, 넷. 또 Shift, Alt, Enter. 이렇게 세 페이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문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들 그대로 타이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PDF 거를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 올게요. 타이핑을 했다고 하면 이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F7번으로 용지 설정만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에 양쪽 정렬, 글자색은 당연히 검은색,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지, 줄간격 160%.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타이핑하면 이렇게 돼요. 먼저 영문을 쭉 차례대로 오타 없이 띄어쓰기 신경 쓰시면서 타이핑을 하시고 여기서 엔터를 한번 이렇게 파란 화살표가 보이죠? 보기에서 문단부호를 체크해 놓으시면 어디서 엔터를 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 한번 치시고 그대로 또 한글을 치시면 됩니다. 여기 답안지 모양을 보고 이렇게 간격을 띄우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다 잘 아시죠? 자, 이 상태에서 1번 문제 스타일인데요. 스타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설정하시고 스타일은 문단에 걸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걸쳐도 됩니다. 꼭 이렇게 모든 단어들을 다 포함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중간에 문단에 걸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스타일 단축키는 F6번입니다. F6번 또는 서식에서 스타일 F6번이죠. 네. 이렇게 한글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무시하시고요. 우리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겁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할 텐데 스타일 이름이 어딕션이네요. 영어로 어딕션. 그리고 어딕션이라는 스타일의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이 15, 아래가 10입니다. 문단 모양은 왼쪽이 15, 그리고 아래가 10.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은 이 문단에 있는 어딕션이라는 스타일 우리가 만들 거죠. 그 문단에 있는 글자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죠. 일단은 한글과 영문이 이 폰트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먼저 체크해 줍니다. 크기는 10포인트 되어 있고요. 장평 95, 95 그리고 자간 5. 자,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자, 제가 눌러버렸는데 다시 열게요. 요거 하기 전에 글자 폰트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대표라고 되어 있죠. 한글일 경우에는 도둠, 그리고 영문일 경우에는 궁서,
이렇게 한글과 영문을 따로 설정해 줍니다. 설정. 그러면 이제 요 스타일, 어딕션이랑 스타일의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이 다 결정된 거죠. 이런 스타일을 추가하겠다. 스타일을 추가하면 이렇게 두 번째라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스타일을 추가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두 번째 생기죠.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밑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있는 바탕글은 고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정. 자,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답안지랑 모양이 똑같은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언으로 끝났죠? 네, 만화직으로 끝났죠? 네, 이렇게 모양이 똑같으면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번은 일단 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3, 4, 5. 다섯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5줄 6칸. 커서를 2번 밑에 두시고 입력표. 줄이 5줄 6칸. 글자처럼 하세요. 표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내용을 타이핑하면 되겠죠. 부분 2. 자, 이렇게 타이핑이 됐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표 전체와 캡션. 자, 캡션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캡션은 이렇게 커서를 표에 갖다 대시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표 전체를 선택하겠다 이 말이죠. 이런 모양으로 바꾸면 그 라인만 수정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안 되고 표 가장자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때 더블 클릭 한번 예,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하면 표가 선택이 되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표 속성창이 뜹니다. 아니면은 한 번만 클릭한 상태에서 키를 누르시면 똑같이 이렇게 속성창이 뜹니다. 여기서 옆에 캡션 탭이 있죠. 우리는 위쪽에다가 캡션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위쪽을 선택해 주시고 자, 요거는 지워 주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타이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캡션까지 했습니다. 표 전체와 캡션 굴림 10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굴림 10포인트 됐죠? 근데 캡션은 오른쪽 정렬이니까 이렇게 문단 정렬을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굴림 10포인트 됐죠? 가운데 정렬을 해볼까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숫자는 이렇게 여기 에다가 평균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숫자가 들어가죠. 오른쪽 정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셀 배경은 노란색인데 여기까지죠. 똑같이 여기까지 표 채우기가 있죠. 노란색은 이렇게 오피스에 가야지 완전한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에 소수점 두 자리 구하고 캡션 기능을 이용할 것. 예, 캡션은 했고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는 값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클릭해서 커서를 두고 F5번을 한번 누르시면 셀이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L이나 C를 누릅니다. L을 누르면 테두리가 나오고 C를 누르면 배경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탭입니다. 그래서 L이나 C 중에 아무거나 먼저 아무거나 누르신 뒤에 우리는 대각선을 만들 거기 때문에 대각선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모양이 미리 보기가 나오죠.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평균값은 요 세 개만 내면 되겠죠. 이렇게 평균값을 내야 되는 숫자들을 드래그하고 값을 내야 되는 데까지 칸까지 드래그한 뒤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블록 계산식이 있죠. 평균 기본으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큰 모양은 출력 형태와 같이 해라. 자, 보세요. 하방으로 이렇게 두 줄이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표 전체를 선택한 뒤에 테두리 종류를 두 줄, 그리고 요거 말고 테두리가 있죠. 요각선 바깥 테두리. 이렇게 하면 바깥이 두 줄이 됩니다. 여기도 두 줄이고 여기도 두 줄이죠. 자, 이렇게 선택한 뒤에 마지막으로 설정했던 것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두 줄 바깥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눌러주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다시 두 줄 바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를
선택하신 뒤에 조금만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 전체가 선택되는 상황에서는 셀이나 또 열이 셀들이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차트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값만 이용할 것, 노랗게 표시된 부분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랗게 표시된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뒤에 이렇게 여기는 메뉴가 없다가 표 안에 이렇게 커서가 들어오면 저 표 메뉴가 생깁니다. 드래그한 뒤에 차트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데이터 편집은 다 되어 있으니까 닫아주시고, 자, 차트가 표보다 밑으로 와야 되잖아요. 쉬운 방법은 요거는 우리가 아까 글자처럼 했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표 밑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럼 표가 올라가겠죠. 그럼 적당하게 위치를 잡고 너비도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차트를 문제집 형태와 똑같이 수정하면 됩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자, 묶은 세로 막대형 똑같이 되어 있죠. 손 안 대셔도 됩니다. 만약에 수정해야 된다면 차트 종류에서 묶음 세로 막대형 이렇게 찾아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제목은 도둠진하게 12포인트. 일단 제목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클릭했다가 한 번 선택하면 차트 전체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가서 한 번 더 선택하면 수정해야 될 그 요소들이 선택이 됩니다. 차트 제목 선택하신 뒤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제목 편집, 제목부터 바꿔야 되겠죠. 스마트. 자, 도둠 진하게 12포인트입니다. 한글 글꼴이 도둠, 도둠 진하게 되어 있네. 선택이 되어 있죠. 도둠 12포인트 됐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하향, 테두리 넣고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뒤에 속성을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속성창이 뜨죠? 아니면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속성창이 뜹니다. 채우기는 하향, 선은 검은색, 그리고 그림자는 요건데요. 오른쪽 대각선 아래. 자, 닫아볼게요. 똑같이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도둠 보통 10포인트로 하라. 자, 제목 이외에 한 번은 차트, 한 번 더는 요소들. 글자 모양 편집, 도둠. 한글 영문을 다 바꾸는 것은 한글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숫자나 기호가 들어갈 경우에는 제대로 안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바꿉니다. 10포인트. 자, 여기도 선택하고 오른쪽 글자 모양 편집, 도둠. 여기도 디귿 맞춰도 네, 도둠 10포인트. 여기도 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글자 모양 도둠 그리고 도둠 10포인트.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위 퍼센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메뉴를 보시면 차트 구성 추가가 있죠. 축 제목을 넣을 텐데 우리는 세로 축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괄호 단위 콜론 퍼센트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도둠으로 하라 그랬죠? 제목 외에는 모두 도둠 10포인트로 하라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가로 세로 바꾸는 것이 요겁니다. 누르시고 글상자 가로로. 자, 됐고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축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 0, 2, 4, 6. 0부터 6인데 10, 20이니까 10이랑 1, 3, 5는 없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됐죠. 한 번 클릭해서 차트를 선택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한 뒤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속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값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데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60입니다. 손댈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주 단위가 10이 아니고 20으로 해야 되겠죠. 체크하시고 20으로 바꿉니다. 자, 탭을 누르시거나 다른 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246 됐죠.
자, 모양이 똑같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로 라인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가 이렇게 가로 라인을 정확하게 지시한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로 라인들이 선택이 됩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이 박스가 테두리를 넣어야 되겠죠? 차트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서 쿵창이 뜨고요. 네, 범내에서 테두리 검은색으로 하겠다. 닫아주시고. 자, 이렇게 2번 문제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3번은 후식이죠. 후식은 여기서 3번 아래에서 한 칸, 두 칸 정도 띄우시고 들어가 있으니까 1번은 타이핑을 해주시고요. 한 칸 띄우고 여기서부터 후식이 들어가면 되겠죠. 입력, 후식. 네. 후식 편집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 모형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분수가 먼저 나오네요. 분수. 위에는 H 아래 첨자죠. 첨자 아래 첨자 1. 그리고 클릭하시고 H 아래 첨자 2.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첨자 영역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분모 영역으로 들어갔죠. 또 한 번 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분수 영역에서도 빠져나옵니다. 는 만약에 이걸 안 빠져나오시면 아까 여기 했잖아요. 여기서 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첨자 영역에 지금 커서가 있는 거죠. 오른쪽 한번 빠져나오면 분모 영역으로 또 화살표를 한 번 더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분수 영역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죠. 괄호까지 타이핑하시고 루트가 여기 있죠. A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로 루트 영역에서 빠져나오셔서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위첨자죠. 위첨자인데 대문자 M에 여기서 또 아래 첨자 2 오른쪽 화살표로 첨자 영역에서 빠져나오고 마이너스 대문자 M의 아래 첨자 1 오른쪽 화살표로 첨자 영역에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빠져나온 뒤에 요 부호를 찾아야 되겠죠. 아마 여기 연산 부호니까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5 타이핑 하시고 첨자에 위첨자 대문자 M 아래 첨자 2 오른쪽 화살표로 빠져나온 뒤에 마이너스 대문자 M 아래 첨자 1 똑같아졌나요? 나가기 아니면 Shift ESC 키를 눌러도 나가집니다. 나가기 자, 똑같이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적당히 거리를 두시고 괄호 열고 2번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입력 후식 또 후식창이 떴습니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H는 그 기호를 넣으시고 여기서 K의 위첨자 2제곱 오른쪽 화살표로 빠져나오신 뒤에 마이너스 아래 위첨자 2 오른쪽 화살표 한번 그러면 루트 아니죠. 또 한 번 그리고 콤마 그리고 한 칸을 띄우는 게 좋겠죠. 콤마니까 대문자 M는 분수가 들어가고요. 위에 1 아래 3 오른쪽 화살표로 분수에서 빠져나가서 이 파이인데 대문자 소문자죠. 파이 소문자니까 여기 있죠. 파이 아래 제곱 위첨자 2 오른쪽 화살표로 빠져나온 뒤에 H 똑같아졌나요?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3번 문제는 이 정도로 뒤쪽으로 더 보내주고 마무리 할게요.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일단은 제일 큰 그리고 제일 바닥에 있는 이 도형부터 넣습니다. 조건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되겠죠. 입력 사각형 적당하게 그린 뒤에 이 사각형 큰 사각형의 조건이 크기 130에 145입니다. 130에 145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P 누르셔서 개체 속성창을 여시고 선이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죠. 둥근 모양. 자, 4번 문제는 색이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임의의 색을 넣으시면 되고 단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여기죠. 하양 이런 경우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색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바탕이니까 옅은 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비슷하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도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제목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글 상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가로글 상자 적당한 위치에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드신 뒤에 크기부터 100에 17 100에 17 그 다음에 커서가 깜빡깜빡하니까 먼저 타이핑을 할까요? VDT 띄우지 말고 증후군 예방 자세. 자, 봐도 가운데 정렬이네요. 가운데 정렬.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다시 사경 이렇게 커서를 가져가서 모양이 바뀌면 더블 클릭. 요거는 둥근 모양이 아니라 반원 모양이죠. 반원 모양. 됐습니다. 면색은 빨간색으로 달아 채우기. 노랑, 빨강 등 원색은 오피스에 있습니다. 채우기.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 22포인트 하향. 굴림 22포인트 글자 색깔은 또 하향색은 기본에 가야 있어요. 하향. 됐죠? 자, 클릭한 뒤에 화살표로 움직여서 가운데 적당하게 문제지와 비슷한 위치에 정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 사각형을 해볼게요. 사각형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든 뒤에 크기 115에 50입니다. 115에 50. 자, 채우기 우리도 비슷하게 가볼까요? 이렇게 적당하게 위치를 잡은 뒤에 그 다음에 밖에 빠져나온다는 것은 커서를 다른데 이렇게 바닥에 한번 커서를 클릭하라는 거죠. 그림은 내 문서의 ITQ 폴더 픽처 안에 로고 1번입니다. 입력, 그림, 문서, ITQ, 픽처, 로고 1, 열기.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컨트롤 Z 취소하신 뒤에 요 도형 밖에서 다시 로고 1번을 선택하신 뒤에 도형 밖에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형 뒤로 숨기 때문에 모양을 봐야 되겠죠. 자, 요거를 도형 앞으로 나오게 하려면 글 앞으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치에서 글 앞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볼까요? 40에 30 회색조 크기가 가로 40 세로 30 그리고 색조가 있죠. 회색조 그리고 문제지와 같은 비슷한 위치에 옮겨 놓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이따 이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글맵시가 들어갑니다. 커서를 도형 밖으로 나와서 클릭하신 뒤에 입력 글맵시 예방교육 나비 넥타이 50에 35 그 다음에 굴림 파랑입니다. 예방교육 나비 넥타이 찾아볼까요? 요건가요? 나비 넥타이 굴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일단은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뒤로 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 앞으로 그리고 크기가 얼마였죠? 50에 35 50에 35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원을 13, 13에 하향으로 해라. 입력해서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꼭 원 아니라도 왜냐하면 크기를 지정해 줄 거니까 13, 13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원이니까 글상자처럼 여기 커서가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뒤에 오른쪽 버튼 넣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 1번이죠. 1 가운데 정렬이고요. 이렇게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올 해서 이렇게 글자를 선택하신 뒤에 도둠 20포인트 도둠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됐습니다.
그 다음 1번 밑에 있는 사각형이 있죠. 이렇게 일단은 뭐 적당하게 문제지와 비슷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만든 뒤에 직사각형은 7mm, 7mm, 77 그리고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자,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니까 마음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앞에 있죠. 동그라미를 선택하신 뒤에 앞으로 앞으로 갔습니다. 다음에 화살표를 이용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하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사각형도 클릭해 주시면 두 개가 선택이 돼요. 실수로 뭐 이런 걸 다른 걸 선택하시면 다른 데 클릭하셨다가 하나 선택하고 Shift를 누르고 또 하나를 선택하면 두 개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커서 모양이 이렇게 십자로 바뀌었을 때 끌고 가면 같이 움직여요.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지와 비슷한 위치에 갖다 두고 밖에 클릭하시고 이 글상자 비슷한 모양으로 드래그해서 만듭니다. 왜 비슷한 모양이냐면 이 글상자는 크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일단 타이핑부터 하겠습니다. 팔꿈치 각도 90도 내외 가운데 정렬 좋습니다. 상자를 클릭하신 뒤에 조건을 보겠습니다.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 도형 윤곽선, 선 종류, 네, 점선은 너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색은 없음으로 하래요. 도형 채우기는 없음. 그리고 글꼴은 궁서 17포인트 가운데입니다. 궁서 17포인트 네, 가운데 됐죠? 자, 그러면 개체가 3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시고 Shift를 누른 채로 하나, 또 하나, 3개. 자, 이렇게 잘못 선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 파괴점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요것만 취소가 되고 바쁘고 뭐 잘 생각이 안 나면 밖에다 클릭하셨다가 하나 선택한 뒤에 Shift 키를 누르고 둘,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 밑에 거부터 하나, 둘, 셋. 3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게 국화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뒤에 십자로 바뀐 뒤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컨트롤 Z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시프트 키까지 누르면 컨트롤 시프트를 둘 다 누르면 직각이나 이렇게 수평으로만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두시고 왼쪽 버튼을 뗐다가 한 번 더 왼쪽을 클릭하시고 한 번 더 이렇게 3개를 만듭니다. 내용만 바꾸면 되겠죠? 2번 그다음에 요 2개 사각형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문제집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문제지는 흑백 프린터로 되어 나와요. 이렇게 컬러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파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컬러로 되어 있지만 문제는 흑백으로 프린트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색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적당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가 마무리되었네요. 전체를 보시고 이따가 여기 하이퍼링크를 넣어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4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배점이 제일 큰 200점짜리입니다. 자, 요거는 위에 덧말이라고 하는데 덧말은 넣지 마시고 제목부터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 체계.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있죠. 한 줄 이렇게 공간을 두시고 이렇게 하면은 한 줄만 띄우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타이핑 하실 때는 문단번호 기능을 적용할 건데 A 1점, 요거는 A.1점, 요게 문단번호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단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한 줄 띄우신 뒤에 자,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건 합쳐져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하나, 둘, 셋, 넷, 5줄, 한 칸, 두 칸, 세 칸. 입력해서 5줄, 3칸 글자처럼 만들기.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세부, 내용.
자, 여기서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합쳐져 있죠? 세 줄이 합쳐져 있으면 그렇게 세 개를 드래그 하신 뒤에 M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Z. 드래그 하신 뒤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합치기. M이죠, M. M. 이렇게 됩니다. 인터넷. 자, 이렇게 5분 문제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맨 앞에다가 컷을 두시고 일단은 머릿말부터 해보겠습니다. 머릿말은 쪽, 머릿말 위쪽, 양쪽, 모양 없음, 머릿말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인터넷.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신 뒤에 도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도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빠져나올 때는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X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Shift ESC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빠져나왔죠? 아, 오타가 났네. 아니면 잘못했네. 수정하시려면 머릿말 영역에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더블 클릭하시면 머릿말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필요한 대로 수정하신 뒤에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제목을 드래그 한 뒤에 굴림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굴림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그 다음에 책갈피 덧말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덧말 넣기는 입력에서 쭉 내려오시면 덧말 넣기 덧말 내용이 즐거운 인터넷 생활 즐거운 인터넷 생활 위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커서를 앞에다 두시고 책갈피를 인터넷이라고 넣으라고 합니다. 입력 책갈피 여기 있죠. 아니면 입력에서 이렇게 찾으셔도 있습니다. 책갈피. 자, 이렇게 바로 할게요. 입력 책갈피. 그러면 책갈피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인터넷. 인터넷. 넣기. 자, 여기 책갈피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눈에는 보이지 않죠? 자, 보기에서 초판 부호가 있습니다. 초판 부호를 체크하시면 책갈피가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판 부호는 인쇄나 프린터 되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어떤 기능을 어느 위치에서 사용했는지 볼 수 있는 닫으시고요. 책갈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 문단 첫 글자 장식은 그 문단에 커서가 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 엔터를 쳤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죠. 그 문단에 커서를 갖다 두시면 돼요. 잘 앞에 두시면 무난하겠죠? 자 그러면은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서식 누르시면 여기 문단 첫 글자 옵션들이 있죠. 서식 누르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 이렇게 두 줄에 걸쳐 이렇게 누르시고 글꼴을 궁서로 하래요. 궁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면색은 노랑으로 하라네요. 면색 예, 오피스로 되어 있는 것 같죠? 노랑 설정. 자 됐습니다. 문단 첫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림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림 위치는 ITQ 픽처 폴더 안에 그림사입니다. 입력, 그림, 아까 그 폴더 안에 있었죠? 4부문 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림사를 가져와라. 그림사 열기 이렇게 적당하게 드래그를 하신 뒤에 필요한 그림을 남겨두고 잘라야 됩니다. 그림이 선택되어 있죠? 이렇게 메뉴가 없지만 그림을 선택하면 그림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르기를 선택하시고 필요한 그림만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냅니다. 조금 더 잘라야 되겠죠? 이 정도로 밖에다가 클릭하신 뒤에 다시 선택. 자 됐고요. 자 문서에 포함해야 된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그림 개체 속성이 뜨는데 그림 탭을 선택하시면 여기 문서에 포함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안 되어 있으면 감점이에요. 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르기 기능을 이용했고 40에 35 그림 크기가 가로 40 세로 35. 자 바깥 여백 왼쪽이 2mm입니다. 다시 더블 클릭. 여백 바깥 여백 왼쪽이 2mm.
자, 그림 위치를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밀고 가면 어디가 딱 정확한지 잘 모르겠죠. 그럴 때는 그림을 더블 클릭하신 뒤에 기본에서 위치, 이 가로 세로 위치를 종이가 아니라 종이는 여기 끝까지니까 쪽은 요 편집 명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문단.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밀고 가면 여기까지만 가요. 제일 윗줄에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오른쪽 글자가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증상, 불, 어려움. 현실 세계 적응의 어려움. 현실 세계 적응의 어려움이 넘어갔죠.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야 되겠죠.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끼거나 가상 세계에 지나치게 집착. 이게 쓸데없는 기호가 하나 들어가 있죠. 현실 세계 적응의 어려움. 여러분 타이핑하실 때 요거 오타나 띄어쓰기 잘 신경 쓰셔서 제대로 타이핑하시면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을 때 오른쪽 글자가 위치가 똑같아집니다. 집착이라는 한자 넣는 것. 예, 한자 집착을 타이핑하신 뒤에 집착 뒤에 커서를 두시고 F9번 한자죠. 아마 입력이 있을 거예요. 입력에서 한자 입력. 한자로 바꾸기. F9번이죠. 자, 한자로 바꾸고 싶은 글자 뒤에 커서를 두시고 F9번 집착. 똑같은 한자를 찾으시면 되겠죠. 집착. 요거네요. 선택하시고 한글과 한자로 가겠다. 바꾸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커서를 두시고 두 칸 정도 스페이스로 두 칸을 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개념 을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아마 여기 띄어쓰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기능의 손석을 입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도 틀리네요. 예, 콤마가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시험 볼 때 타이핑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실수는 없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똑같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주가 들어가네요. 금단 뒤에 커서를 두시고 입력 각주죠. 각주를 넣겠다. 그러면 그 커서를 뒀던 자리에 각주 번호가 들어가고 아래 각주란으로 이렇게 커서가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내용을 똑같이 먼저 타이핑을 할게요. 그 다음에 각주 구분선이 5cm래요. 이렇게 본문에 커서가 있으면 메뉴가 없지만 각주에 커서를 두시면 각주 메뉴가 나타납니다. 각주 미주 모양에서 구분선 5cm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 각주 모양이 동그라미 A죠. 번호 모양이 1, 2, 3이 아니라 동그라미 A. 됐습니다. 설정 A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위에도 A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됐죠. 자, 여기는 됐고요. 두 번째, 이렇게 제목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뒤에 도둠 18포인트, 글자는 하양, 음영은 파랑. 도둠 18포인트. 네. 자, 여기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클로바 모양은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자, 클로바 모양은 어디서 넣냐요? 컨트롤 F10을 누르면 문자표가 나오고요. 한글 문자표에서 가장 밑으로 내리시면 정각기호 일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웬만한 도형들이 필요한 도형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크로바를 빼고 이렇게 하신 뒤에 도둠 18포인트 하양, 도둠 18포인트 글자는 하양이래요. 글자 색은 하양. 사라진 게 아닙니다. 흰색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음영을 넣어야 되는데 음영은 서식 글자 모양 또는 단축키로 Alt L. 자, 서식 글자 모양에서 글자 색이 우리 아까 여기서 하양으로 했더니만 하양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음영색은 파랑으로 해라. 원색은 오피스에 가야 된다 그랬죠. 파랑. 미리 보기가 나오죠. 설정. 자, 똑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단 번호 기능인데 아까 여기 A 1점 이런 것들은 타이핑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만 이렇게 타이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를 드래그해서 블록을 잡으시고 일단 줄 간격을 180으로 해야 됩니다. 줄 간격을 180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드래그 된 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클릭. 자, A점인 비슷한 게 여기 있네요. A점.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뒤에는 1점. 아이고, 이건 아주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예, 선택하신 뒤에 사용자 정의. 자, 1수준 번호를 넣고 점을 찍겠다. 모양은 ABC로 하겠다. 그 다음에 위치는 1수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로 하겠다. 20포인트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2수준은 1점이죠. 2수준 번호점 하겠다. 번호 모양은 1, 2, 3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위치는 30포인트 오른쪽 정렬입니다. 설정. 자, A, B, C, D, E, F. 1수준으로 다 되어 있죠. 2수준으로 내리시려면 이렇게 2수준으로 내려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블록으로 잡으신 뒤에 서식에서 수준 내리기, 수준 올리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계속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1수준이죠.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2수준. 그 다음 여기도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플러스 2수준.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도듬 18포인트. 도듬 18포인트. 밖에 클릭하신 뒤에 제목만 하시고 밑줄이 들어가야 되죠. 밑줄. 혹시 모르니까 밑줄 색깔이 검은색인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조점, 인터넷 강조점이 있는 글자만 들어가신 뒤에 아까 서식에서 글자 모양 기본 말고 확장에 들어가시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죠. 똑같은 걸 찾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만 들어가시고 서식, 글자 모양, 확장, 강조점 같은 모양 찾아서 설정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표 만든 상태에서 바로 타이핑해서 이게 한 줄로 가야 되는데 두 줄로 되고 일단은 타이핑하실 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자, 여기가 공간이 필요 없이 넓죠. 그러면 이 선에다가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 표 전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셀의 너비만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여기 두 줄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됐죠? 그 다음에 표 전체 글꼴은 굴림 10포인트 가운데를 해라. 이렇게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뒤에 굴림 10포인트 가운데 그 다음에 셀 배경 그라데이션 유형은 가로고 시작은 하얀 끝은 노랑입니다. 여기죠. 그 부분만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뒤에 아까 L이나 C를 누르라고 했는데요. C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배경 그라데이션인데 시작색은 하얀 끝색은 노랑으로 해라. 가로라 그랬죠. 유형이 가로. 그렇죠. 자, 이제 선 모양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신 뒤에 테두리, 선 없음, 테두리에서 선 없는 쪽이 왼쪽과 오른쪽이다. 선 없어졌죠? 다시 들어가시고 위쪽과 아래쪽이 두 줄이죠. 테두리 종류는 두 줄인데 두 줄인 게 위쪽과 아래쪽이다. 됐죠? 그리고 여기 들어간 뒤에 여기도 두 줄이니까 지금 아래쪽 두 줄이 지금 저장되어 있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표 외곽선에 클릭하셔서 표를 전체를 선택하신 뒤에 조금 늘려주시면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에 궁서 24포인트 지나게 궁서 24포인트 지나게 오른쪽이죠. 오른쪽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장평을 105로 해라. 서식에서 글자 모양에서 기본 장평을 105로 해라. 였습니다. 뭐 하나만 하면 이쪽 번호가 남았습니다. 쪽 번호만 여기 그냥 하셔도 되는데 원래 편집 하시는 분들은 항상 쪽 번호 같은 거는 이렇게 첫 줄에다가 커서를 두고 해요. 이건 한 페이지밖에 없으니까 여기 커서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다 두고 해볼게요. 쪽 번호니까 쪽입니다. 쪽에서 쪽 번호 매기기, 오른쪽 아래. 줄표는 넣지 않고, 번호는 ABC, 번호 모양은 대문자 ABC인데, 시작이 A, B, C, D, E 다섯 번째. 네, 이렇게 넣어볼게요. 들어갔습니다. 다시, 쪽 번호, 우리가 줄표를 넣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줄표 넣지 말고 ABC로 하는데, E니까 다섯 번째. 자, 다 됐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하이퍼링크 넣는 거 남았죠? 우리가 아까 여기 책갈피 인터넷이라고 넣었는데, 그림을 클릭하신 뒤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하이퍼링크, 한글 문서 안에서 책갈피 인터넷으로 가겠다. 넣기.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림 위에 커서를 갖다 두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면 하이퍼링크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림을 클릭하시면 책갈피 넣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 기체들이 대부분 크기가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크기가 틀어지면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크기를 고정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편집에서 이렇게 개체 선택이 있습니다. 요거보다 먼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이렇게 하나씩 만들 때마다 더블 클릭, 개체 속성에서 이렇게 크기 고정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고정 안 한 거는 이렇게 만지면 이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컨트롤 Z에서 취소할게요.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그래서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씩 크기 고정을 다 해 두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이렇게 다 한 뒤에 한 번에 하고 싶다. 편집에서 개체 선택을 한 뒤에 내가 선택할 개체들이 다 포함되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드래그한 안에 모든 개체들이 선택이 돼요.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마우스를 여기다 두시고 더블 클릭하신 뒤에 개체 속성 창을 여신 뒤에 기본에서 크기 고정.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아까 이거 하나를 했기 때문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기 고정을 하겠다 하면은 여기 드래그해서 선택된 모든 개체들이 크기 고정이 되게 됩니다. 커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ESC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다 풀은 것 같네요. 시간이 아마 타이핑 하는데 시간을 많이 안 뺏기시면 시간이 충분히 남으실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봐서 답안지 모양과 똑같은지 얼른 확인하세요. 실수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2번 문제 모양이 똑같은지 그 다음에 네, 다 똑같죠? 이런 것도 뭔가 하나씩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식 넣기. 수식도 모양이 똑같지. 만약에 수식 모양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싶으면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식 편집창이 뜹니다. 들어가셔서 커서를 필요한 데 갖다 두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자, 조건대로 다 되었는지 빨리 확인하시고 5번 문제 또 확인하시고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요. 저장하시고 수시로 저장하라 그랬는데 중간에 제가 저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저장한 뒤에 저장하면 반드시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야지 저장만 누르시면 내가 시험 보고 있는 컴퓨터에만 저장이 되거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내가 방금 저장한 이 파일이 시험관 컴퓨터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험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한글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